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이게 향후에 어떤 만약에 이 상황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어떤 정황을 보여주는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김성태 통화 한 차례 더 있었다. 그동안 중국에서 뭐 북한 관계자를 만나는 상황에서 뭐 전화가 바꿔서 이루어졌다 이거 있었는데 뭐 또 있었다 전화가. 그리고 서로 모친 상태 측근분에 조문을 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아니 이 정도인데 이게 모르는 사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2019년, 2020년 몇 년 안 됐군요. 요겁니다. 좀 더 보죠 기사로.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비 의혹 지금 뭐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 김성태를 바꿔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고요. 뭐 쌍방울 술자리 참석자 검찰 진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기사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 대북송금 관련 어떤 보도들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보인 반응을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는 그 전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받아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선에 이기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시. 뭐 설전이죠, 이 정도는. 일단 요게 있고요. 다음 기사 좀 전해드리죠. 이재명 대북 친서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친서를 보냈다? 이걸 지금 이 신문이 뭐 확보를 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저와 경기 대표단 초청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겁니다. 김성태 대북 송금은 2019년 1월 4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초청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친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화영 당시 이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통령 될 것이다. 북한 리호남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지금 말하는 바는 뭔가 북한으로 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나중에 북한과 뭐가 잘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가 상세히 진술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어.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방북 협조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거 관련해서 하다 안 되니 또 색깔론입니까? 또 이런 반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윤영걸 대표님, 이종훈 평론가 뭐 하니까요 계속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공방처럼 윤영걸 대표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대북 의회에서 북한 방문을 위해서 많이 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어떤 뭐 협력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인 그렇죠. 건 사실이니까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했을 때 그 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빠졌었어요. 예. 그래서 혼자 그때 독자적으로 많이 뛰어서 이화영 그때 평화부지사 통해서 직접 북한하고 접촉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또 하나는 왜 KBS 지휘자였던 정명훈 씨 그분을 경기도로 스카우트해 와가지고 평양에서 콘서트를 준비한다. 뭐 이런 소문. 소문이 그때 좀 돌았죠. 근데 지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 도피했다가 지금 들어와서 입을 꽉 닫았다가 지금 입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열기 시작하는데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 근데 200만 불, 300만 불은 스마트팜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하는데 그걸 대납한 거고 나머지 그 300만 불은 그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직접 북한한테 또 전달해 경비 준 차원 거다.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하면 800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1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김성태 그 전 쌍방울 회장이 지금 진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창작 소설이다. 검찰이 또 소설을 쓴다. 하지만은 이 관계자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거는 앞으로 수사 증거가 나오면은 저것도 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의
이어서 예. 저것도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동원해서 선거에 쓴 거잖아요. 옛날 이회창 그 한나라당 총재가 총풍이 있었거든요. 예. 북한한테 총 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선거에 유리하게 한 걸 하고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아. 또 남북 교류 협력법이나 이런 것도 예.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 사항이죠. 지금은 뭐 진술에 의할 뿐 예.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진상하고 김용희가 그 이재명 측근으로서 예.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이쪽에 관여가 됐다면은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 구속된 분은 북한 쪽으로 관계된 참모로서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었다. 그래서 개연성은 자꾸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종우 평론가. 그러니까 사실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시작이 돼서 뭐가 조금씩 뭐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자체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이간데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와 얘기들이 이제 진술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글쎄요, 지금 대장동 수사 때문에 출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재명 대표도 어제 얘기했지만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나오라면 나가겠다. 자꾸 나오라고 할 것 같다라고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예. 이렇습니다. 유동규 씨도 그렇고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고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과 예. 검찰에 들어가고 나면 180도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했었는데 왜 또 자세히 진술하라 이 말입니까? 지금? 말이 바뀌어요. 아니 말이 바뀐다는 거죠. 오. 자세히 진술이 아니라 예. 말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 말이 바뀐 것이 언론에 항상 대서특필됩니다. 아,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말들이 알려지는가 이 부분을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검사들이 예. 우리 검사들이 수사를 잘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검찰에서 흘릴 수도 있고요. 우리 기자들이 취재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아까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터뷰를 잠깐 들었는데 예. 저 인터뷰 뒷부분 이야기에 저는 어제 주목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뒷부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돈을 더 받았다고 해서 표를 더 받았다고 해서 돈이 아니라 표를 더 받았다고 해서 아, 있는 죄가 없어진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그 했어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있는 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더 받았다고 있는 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예요. 아. 있는 죄. 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전제를 깔았다 이겁니까? 그럼? 네, 그렇게 본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있는 죄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봐야겠죠. 한동훈 예. 장관은 분명히 이번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뭐 수사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겠죠. 예. 근데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 적 있나요, 공개적으로? 어. 없잖아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 나오는 적 있나요? 아, 전원 말고 예. 검찰발 말 말고 어. 없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아. 있는 죄가 아니라 없는 죄를 가정하고 가야 됩니다. 아, 왜 있다는 걸 전제해서 얘기를 있는 했는가? 죄라고 단정 짓고 간다면 우리 만약에 법무부 예. 장관과 검찰이 있는 죄라고 단정 짓는다면 자신들의 단정에 끼워 맞추는 식의 예. 수사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셨네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 중에요. 자, 김수철 본장이 뭐 좀 약간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중에 손을 번쩍 드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에 가기 전과 가고 난 뒤에 말이 바뀌는 것은 예. 새로운 증거라든가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바뀌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그 장관께서 있는 죄라고 말하는 것은 예. 그 유죄를 추정한다는 게 아니고 예. 과거에 행했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그런 발언인 겁니다. 그 말씀을 좀 그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아, 같고요. 원칙적으로 얘기한 거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 지금 그 김성태의 예.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그 짧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 정치적 이득을 예. 얻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과거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예. 이 어떻게 보면 그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남북 평화 이미지를 예.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미지를 업었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었고요. 예. 문제는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인데 그 돈은 김성태 그 조폭 기업가는 개인 돈으로 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쌍방울 계열사였던 그 나노스라는 회사가 이 협약을 맺은 다음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약
1,558억 원의 순이익을 냈을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 정치적 이득을 누가 얻었느냐,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소설이 아니라 실화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의원관도 손 드셨어요. 왜 제가 딱 드릴게요. 그러냐면요. 예. 정치적 이득을 얻은 게 없죠. 이루어진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경제적 이득은 누가 얻었어요? 말하자면 상방울이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요. 무슨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증거와 팩트로 대응하라고 그랬는데 증거와 팩트로 대응했어요. 이미 임당에서 그렇지 않다는 내용들 다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죄추정이 원칙 헌법적 가치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적 가치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 탄핵 사유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치적 이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2018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의 노동당 부위원장인 이종혁 씨가 예. 경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차도 같이 타고 예. 또 한교익 그 음식 칼럼니스트가 자문했다고 하는 통일 밥상을 같이 먹으면서 잠깐만요. 지금 정치적 이득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 예. 부분. 2018년, 2019년 사이는 우리나라가 북한이 굉장히 가깝게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 역시 북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내막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정치적 이득을 누가 얻었느냐라고 예. 말씀드렸더니 우리 평론가님께서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요 이거는 예.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정치적 이득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김정욱 전 행정관서는 결과가 없는데 뭘 얻었냐고 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는 있었습니까? 김정욱 전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교류협력을 촉진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류협력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내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기서 뭐 패널분들 의견 전체적으로 모여 종합을 해보면 여기서 쟁점 하나는 떠오르죠. 자, 당시에 경기도 대북 사업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다. 자,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도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관여가 됩니다. 자, 이게 과연 당시에 합법적이었나 불법적이었나 이걸 따져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수사상은 이거 아닐까요? 이게 쟁점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합법과 불법 항상 논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요.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야가 이 사안 가지고요. 오늘도 아마 싸울 겁니다. 서로도 공방하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서로들 유리한 지점을 강조하면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